배 대표님,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동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교동계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럼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는 상도동에 있어서 상도동계. 예. 이런 우리나라 현대 정치의 아주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는 기념관으로 지금 잘 상도동에 있죠? 보존이 되고 잘 있는데, 지어졌어요. 예.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삼남인 김홍걸 씨가 무슨 커피 프랜차이즈 하는 박모 씨한테, 박모 씨 등 3인인 모양이죠. 100억 원에 이미 팔아치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홍걸이는 왜 팔았습니까? 돈 벌려고 팔았죠. 돈이요. 그 사람 돈 많잖아요. 전에 뭐 아파트가 4채가 되고 비례대표 할 때 선관위에 재산 등록을 10억인가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돈이 없을까요? 더 많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더 많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일반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존중했던 이호 여사와의 사이에 난 단 한 명의 아들 김홍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상속세 17억 원을 17억 원을 못 내서 5년 동안 분납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7억 원이라는 상속세가 많긴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상속세를 내려고 그랬는데 코인 투자했는데 꽈당 망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요. 이 집을 처음부터 형님한테 양보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도 못 낼 사람이 뭐하러 이 집을 소송까지 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아무리 이복 형님이지만 김홍일, 김홍업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김홍글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줘. 미국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무기 판매업장인 조풍은 알 겁니다. 예. 그것도 뭐 자금 지원설이 얽혀가지고 그렇게도 시끄러웠던 바로 그 아들이 김홍걸입니다. 예, 더군다나요, 저는 뭐 김홍걸 전 의원의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지금 한 방송에 나와서 뭐 제가 낼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다. 전 재산을 낼 거라고 했던 박지원 의원이 나한테 전화한 적 없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삼국지 연의에 유비와 유선의 호부호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호랑인데 아들은 견자다. 호부 견자. 경남대 교수는 그 사람이 호부 견자라고 어디 방송에서 그랬던데요. 그 외에 할 말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이 17억을 낼 돈이 없으면 홍업이 형님 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어차피, 그런데 17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0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아니 83억이 남지 않습니까? 83억이. 그러면 83억을 김대중 재단에다 기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해라도 됩니다. 예. 아니 원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호 여사가 유언을 하면서. 유언을 했죠. 이것을 김대중 2호 기념관으로 하되, 만약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공공재산으로 해갖고 공공문화재로 해서 사갈 경우 그 돈의 3분의 1은 김대중 재단에다가 기념재단에다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세 형제가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큰형은 돌아가셨죠. 이제 김홍일 의원은, 전 의원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가족들 3분의 1 주고 나머지 홍업이 형이 3분의 1, 홍거리가 3분의 1.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죠. 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이걸 100억 원에 팔아가지고 지금 사간 사람이 박모 씨 등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다 같은
주소지여서 같은 가족으로만 하여튼 특수관계인으로 추정이 돼요. 더군다나 이 기념재단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슨 또 하나 라디오 방송에 나서 어떤 얘기냐면 이걸 문화재로 신청을 했다지만 이건 다 뻔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걸 개축을 했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형태로 50년 이상 돼야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동교동 출입을 많이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개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지정이 안 돼가지고 지정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지정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등 변명을 넣어놓고 방금 전에 먼저 경남대 교수가 호부 견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이 방송 보는 당장 김홍걸 전 의원은 빨리 국립현충원에 아버지 묘소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하고 모든 죄를 뉘우치고 저는 지금 그 판 전 재산을 김대중 기념재단에 모두 다 전달하십시오. 저는 그게 100번 1000번 지당한 이야기고 박지원 의원은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내놓는다고 봐야 돼.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그냥 눈 뒹굴뒹굴 굴리면서 지금 눈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100억이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거를 재해소할 수 있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안타깝지만 그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170억 아닙니까? 1인당 1억씩 내라 이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4년간 연봉이 4억 8천입니다. 세후에 1억씩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이재명입니까? 김대중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상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칭호를 들었던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는 민주당에서도 1인당 1억 원씩 나가면 170억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갔던 그 박모 씨 일가가 120억 원을 내놓으면 120억 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은 김대중 재단에 넣어서 앞으로 이 건물도 관리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라.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홍거리가 가져간 그 욕심 많은 그 100억의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놔두십시오. 대한민국이 인류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막대한 그 역사의 심판을 두고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홍일, 홍업 두 사람은 전 부인, 사별한 그렇습니다. 전 부인의 아들이고 김홍거리는 이호 여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동교동 출입할 때는 김홍거리는 없었어요. 미국 가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있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김홍거리는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미국 가서 미국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출입하고 여러 가지 그 민주화 과정을 겪을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때는 김홍일 의원이 주로 그렇죠. 같이 아버지하고 있었고 지금 오래된 권노갑 전 의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또 한화갑 전 대표, 김옥두 전 의원 아주 동교동계의 원로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출입할 때 동교동계 출입할 그럼요. 때는 그분들이 주로 그 비서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출입할 때는 동교동계에 가서 그 사저에 가서 아침밥을 같이 먹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지금은 정치인들이 기자들을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때는 언론사도 많지도 않고 또 조관, 석관이 나눠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석관 기자들하고 일부 방송 기자들, 통신 기자들만 오기 때문에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러면 늘 아침에 메뉴가 뭡니까? 주로 뭐 밥, 한식을 주로 먹죠. 밥 먹으면서 그날의 어떤 정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부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 그래서 동교동계 출입기자, 뭐 상도동계 출입기자, 또 뭐 여러 가지 출입기자들이 있었는데 아침밥 같이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야 기사를 그날을 써요. 지금같이 당에 가는 것은 그냥 그 대변인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보도자료. 그건 뭐 저 말진 기자들이 그냥 기사 쓰면 되는 거고. 막내들이 가서. 그럴 정도로 저도 그 동교동 그 바로 그 집이에요. DJ 사전은 바로 그 집입니다. 뭐 전체를 내가 환히 기억할 정도예요. 그 집이에요. 또 그 밑에 있는 또 작은 별채.
거기에도 이제 또 비서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보좌를 하는 그런 예.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만들고 뭐 성명서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 것을 지금 팔아버리겠다는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죄라는 예.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7,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심장이고 역사죠.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어떤 대유산 역사죠. 이런 의미로서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것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그런 것에 거죠. 대해서 삼남이 김홍걸이는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식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그걸 그냥 그대로 100억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예. 김홍걸이가 2020년 4월에 그 비례대표 재산 신고할 때 58억을 신고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10억 원이 누락돼 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8월에 67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20년 8월에 67억 원이면 지금이 훨씬 올라가고 아마 100억 얼마가 됐을 거예요.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천하가 다 아는데 이걸 17억 원을 못 낸다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아파트 한 채 팔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호부견자입니다. 호부견자. 예. 그런 점을 예. 정말 여러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상속세를 내기가 어려운 집을 그러면 뭐하러 재산 분쟁을 형이랑 해가지고 아니 형한테 그냥 재산세 못 낼 집이 같으면 그냥 형한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 여사 직계니까 자기가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하니까 가처분 신청까지 낸 거 아닙니까? 2호 여사의 유언장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유언장이 문제가 된 것은 공증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을 안 받다 보니까 이 유언장의 효력이 없었다. 없었다. 다만 그때 김홍업이 그 형이 양보를 하면서 포기를 하죠. 포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라. 유언대로 김대중 2호 기념관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송을 포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만든 적도 없고 이번에 뭐 상속세 못 내겠다 하고 완전히 팔아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보통 고 박사님 예. 우리가 이렇게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하면 형이 동생을 안 주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요. 예. 근데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형한테 안 주겠다고 동생이 형도 아니고. 그리고 뭐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좀 처분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5년 또 분할 상환 아닙니까? 그러면은 17억 원면 연 3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도 또 4년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아버린 거, 그것은 뭐 아무리 비난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앞서 우리 배 대표님도 이야기하신 대로 과거 동교동계 사람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렇게 큰 돈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또 건너가 김대중 재단 이사장인가 하고 있을 예. 텐데요. 이런 분들도 이제 개인 재산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만 뭐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6, 7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현금 그것만 내놓겠다고 하니까 뭐 이거 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뭔가 해결 방안은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이 없고 대신 김민석 의원을 통해서 내놓은 얘기는 DJ의 유업을 이어야 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이 얘기인데 결국은 본인도 안 나서고 김민석 의원을 내세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나 그런 말 한 바 없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재명 대표가 5억을 내놓고 나머지 의원들은 1억씩 내놓고 해서 또 나머지 또 외부의 기금까지 거두면 한 200억 정도 모일 거예요. 지금 170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5억 내놓고 그러면 저는 200억이 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김홍걸은 이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을 개성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들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김홍걸이 뭐 돈을 얼마나 먹었네 정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지금 경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 이건 역사에서 이 호부 견자로 비판할 일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수습해야 돼요. 그러면 200억 정도를 걷어서 분명히 100억에 사간 사람이 100억에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 120억을 줘라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150억에 먹겠다는 소리는 못 하겠죠. 네. 되팔겠다는 소리는 못 하겠죠. 박모 씨한테 120억 정도를 주고 그걸 사서 한 80억이 남잖아요. 그럼 그 80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1억씩 못 내놓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 재단에 다 1억씩 기록되고 이게 아마 재단에 등록을 하면 나중에 세금 세제 혜택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부터 이럴 때 이재명 전 대표의 정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내놔라. 5억 정도 내놓고 내가 앞장서겠다 하는 순간 앞다투고 다른 사람들이 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한 5억 정도 내놓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가만히 있겠으면 한 3억 내놓겠죠. 정청래는 자기가 지역구가 마포 아닙니까? 동교동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자기 돈 내기는 좀 싫은지 서울시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리고 마포 구비에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걸 공공문화재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또 일반 여론은 아니 그 자식들이 다 재산 빼먹고 그것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 제 이 해법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위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홍걸이도 해명하는 것은 과거에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이걸 공공문화유산화 하기로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그렇죠. 하는데 원래 사전은 오래된 1962년인가 샀으니까 오래됐는데 개축을 2002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네. 사실상 신축을 하다시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우리 배 대표님이 좋은 방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내놓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지금 박모 씨 등 이 커피 프랜차이즈 하던 사람들이 샀는데 자신들도 무슨 커피 카페로 하지는 않겠다. 가급적이면은 그 두 분의 그런 기념관으로 남겨놓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나서가지고 그 일부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영구적으로 좀 확보를 하면은 문화 공간으로 이 산 사람이 만들고 그러면은 뭐 시민들도 주로 많이 드나들 수도 있고 공간으로 일부 이렇게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그든 말씀드립니다. 김홍걸 전 의원은 호부 견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석고 대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주도로 원로들을 일단 모으고 이재명 전 대표 주도로 200억 원을 기금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을 다시 볼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호남에서도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면은 예. 호남의 민심은 완전히 돌아올 겁니다. 완전히 다뤄올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럴 만한 저는 그릇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 나타나지를 얼마죠? 않은 거예요. 김민석이 내세워서 뭐 해결 방안을 책임감을 갖고 찾아보겠다 했지만 그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이것을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있는 뭐 저수지에서 물을 퍼온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을 퍼온다면. 그렇지 않고는 이재명의 그릇으로 봐서는 그걸 해결하기는 난망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안 나타나고 김민석이를 내세워서 립 서비스만 하고
본인은 쑥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 또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켜보겠습니다. 예, 같이 지켜보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